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SK 바이오팜의 청약 열풍이 정말 뜨겁습니다. 주식 투자에 관심이 없는 분들까지도 이번 SK 바이오팜 청약에 뛰어드는 그러한 분위기인데요. 자, 이렇게 뜨거운 열기 속에서 이렇게 받은 청약에 참여해서 물량을 받은 그 공모주를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신규 상장한 종목들 이번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자,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 어떤 체계적인 전략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공모주, 신규 상장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통계적인 분석과 함께 합리적인 투자 방법,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SK 바이오팜의 청약 분위기는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핫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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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어설프게 제가 노래 불렀다가 애매해진 것 같습니다. 정말 뜨겁죠. 기관 수요 예측 당시 그 경쟁률이 835대 1,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거의 1000대 1 가까이 됐죠. 2017년 이후 최고의 경쟁률이었고요. 어제 하루만 해도 6조 원대의 청약 증거금이 유입이 됐는데, 자, 보통 첫날의 청약 증거금의 5에서 6배 정도가 최종적인 청약 증거금으로 유입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30조에서 36조? 이 정도 유입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 자, 저 정도 규모만 보더라도 상당하다 보니 주간 증권사들은 지금 난립니다. 청약을 주관하는 증권사에는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이거 청약 빨리 철회해 주세요. 창구뿐만 아니고 전화 등등 난리가 났습니다. 2014년에 제일모직의 청약 증거금이 30조 원 정도였는데, 이 수준은 충분히 넘을 것이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예측되고 있고, 최대 100조 원까지 이르지 않겠느냐라는 기대 섞인 설도 존재합니다. 와, 그러면서 이 공모주 투자에 관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또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으리라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자, 그러고 보면 또 한편으로는 청약 증거금으로 저렇게 많은 돈이 빠져나갔다 보니까요. 자, 상장 주식, 현재 주식 시장에서 일부 종목군들, 개별 종목 단위에서 상대적인 부진 현상이 나타난 것도 이러한 영향이 있다라는 일각의 분석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너무 큰 자금이 일시에 청약 증거금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신규 상장주, 공모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실 때 근본적인 메커니즘부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공모주와 신규 상장주를 어떻게 돼야 될지 큰 그림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자, 신규 상장하는 종목 같은 경우 신규 상장일이 결혼식 당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왜냐? 자, 우리 인생에서 보면 가장 아름다운 시기 언제입니까? 바로 결혼식 당일날. 신랑은 가장 멋지고 신부는 가장 아름다운 날이죠. 저처럼 오징어 꼴뚜기 같은 남자도 결혼식 당일은 정말 멋진 옷 입고 머리도 이쁘게 넘기고 분장도 하고 가장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공모주, 신규 상장주들도 똑같습니다. 가장 화려한 시세를 그 시점에 보여주고요. 그리고 회사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실적 전망을 기대받게 되고, 그리고 회사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재무제표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건 이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재무제표 마사지 어느 정도 이렇게 만지작 하는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결혼식 당일 전에 피부 마사지 받는 것처럼 재무제표도 허용된 범위 내에서 약간의 융통성이 발휘되면서 마사지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 보면은
예, 결혼식 날 신랑 신부가 끝없는 행복을 기대하는 것처럼, 예, 끝없는 기대와 희망이 신규 상장주에 가득 차 있게 되죠. 예, 똑같습니다. 자, 이런 메커니즘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결혼식 끝나고 나면 신랑은, 예, 다시 그냥 일반적인 아저씨로 돌아가게 되지요. 예, 그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자, 그런 원리를 생각해 보면 이런 주가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이냐? 신규 상장한 종목을, 상장일 이후 한 120일 정도, 120일 정도면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주가 흐름을 한번 쭉 추적해 보세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주가가 우하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자율 반등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하향하는 그러한 주가 흐름이 나타나는 게 신규 상장주의 특징입니다. 자, 아무 종목이나 찍고, 예, 보게 되면은, 자, 10종목 중에 7종목은 저러한 모습으로 주가 흐름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만약에 이제 공모나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신규 상장주를 순수하게 내 시장에서 투자한다 할 때는, 1년은 보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앞서서 이야기 드릴 때, 재무제표가 허용된 범위 내에서 마사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언급드렸잖아요. 자, 신규 상장하고 나면은, 자, 상장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추기 위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 이후부터 해서는 굳이 그 조건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적자나면 적자나는 대로 그냥 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게 저는 1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포트폴리오 풀을 연구할 때 신규 상장 종목은 1년 정도는 예외로 두고, 예, 포트폴리오를 분석을 합니다. 이런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모주 관련한 뭐 펀드나 기관의 전략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공모주 관련한 펀드나 기관의 전략들은 이러한 전략을 씁니다. 자, 상장일 당일에 매도한다. 공모를 통해서 물량 받은 것을 상장한 날 매도한다. 왜?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시세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더 높고, 그리고, 빨리 매도해서 새롭게 자금을 마련해서 다른 공모주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러한 전략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공모주 투자할 때 상장 당일에 매도하는 것은, 예, 투자자들 사이에서 정석으로 이제 굳혀져 있습니다. 왜냐? 매도하는 물량이 많아도 기대감 때문에 유입되는 매수세가 상당하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제가 이번에 개정판으로 출판한 책 있죠? 나는 주식으로 집 샀다. 여기서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요 책에, 예,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제목은 자극적이지만 정말 중요한 통계 자료들 많이, 예, 요 안에 들어와 있어요. 자, 이 자료에 제가 어떤 자료를 분석했냐면요, 2009년부터 해서 2019년까지 신규 상장 종목을 공모가에 받았다 생각하고 상장 첫날 매도했을 때 수익률이 어떤지 그 평균치를 조사한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시가의 매도 그리고 종가의 매도 두 가지 케이스로 조사했는데 얼추 비슷합니다. 평균 대략 30% 정도 됩니다. 자, 그만큼 신규 상장한 첫날 매도했을 때 수익률도 높고, 그리고 수익을 발생하는 경우가 10종목 중에 7종목, 거의 한 70%가 수익을, 예, 상장 첫날 만들어줍니다. 자, 이러한 점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공모주 투자할 때 상장 첫날 매도하는 게 하나의 정석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어이구, 조금 전에 이제 자료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무엇을 봐야 되느냐? 자,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 이제 우리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신 경향이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복불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신규 상장주,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후에
주가 추세가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승하면 대책 없이 상승하고 하락하면은 대책 없이 하락해요. 확률은 하락할 확률이 70% 정도로 상승할 확률보다 높지만 이게 상승할 때는 또 30% 정도의 비율의 종목들이 추세적으로 쭉 상승하기 때문에 상장 첫날 매도했다가 배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극단적인 케이스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추세를 타고 정말 엄청난 시세를 분출할 수도 있어요. 자,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첫 페이지에 순간 보여드렸던 화면인데요. 자, 화면상의 왼쪽은 99년 당시 새로운 기술입니다. 상장 후에 주가가 쭉쭉쭉 상승해서 반년도 안 되는 시간에 100배 올랐습니다. 그런 일들이 옛날에 좀 있었습니다. 자, 그 아니더라도 한 3년 전에 상장되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예, 상장 후에 주가가 꾸준히 상승을 했죠. 자, 이와는 반대로 추세가 신규 상장 후에 추세가 아예 하락세로 굳혀지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2019년에 첫날 가장 처음 상장된 노랑풍선이라는 기업인데요. 주가가 신규 상장 후에 계속 하락했던 그러한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종목을 볼 때 이 신규 상장 종목을 대할 때 이 종목을 계속 들고 갈지 아니면은 첫날 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투자자분들의 몫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자, 한편으로는 신규 상장 종목 계속 들고 와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도 좋겠지만 첫날 파는 것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공모주를 난 이제부터 하나의 고정된 나의 전략으로 사용하겠다 하실 때는 이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첫날 매도하시고 그 돈으로 새로운 종목, 새로운 상장주 다시 투자하시고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기관이나 공모주 관련한 펀드가 그러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요거 아주 중요한 비밀인데 여러분들 오늘 아시게 되셨습니다. 자, 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일 모레입니다. 자,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6월 26일 금요일에 저의 정기 온라인 세미나가 개최가 됩니다. 자, 이번에 정기 온라인 세미나에는 우리가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진지한 이야기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 댓글 최상단과 영상 본문에 제가 참여 방법 링크를 남겨놓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자, 요즘 시장이 뜨끈뜨끈하죠. 이런 분위기 속에 SK 바이오팜의 공모 청약도 정말 뜨거운 분위기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 너무 과열된 심리로 흥분하지 마시고요. 자, 제가 머리 위에 올려놓는 카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고 자산 배분 전략 꼭 지키시면서 분산 투자 이어가신다면 안전하게 여러분들 이번 상승장에서 수익률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일도 좋은 주제로 증시 토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